그래서 이제는 뭐 창업 관련 수업, 그 남은 학점들은 거의 창업 관련 수업 엄청 많이 듣고 창업 동아리에도 또 들어가고 각종 경진대회 뭐 되게 많잖아요. 창업 관련 창업 경진대회나 이런 거를 싹 다 엄청 참여하면서 좀 창업을 진짜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좀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창업 동아리에서 했던 활동 중에 하나인데 그냥 밖에 나가서 이제 우산 장사 이런 거부터 사실 이런 거부터 해봐야 된다고 해서 이런 것도 해보고 한강에 나가서 뭐 담요도 팔고 뭐 이런 장사부터 해서 사업자를 내고 진짜 사업을 일단 해봐야겠다 싶어서 제일 쉬운 게 사실 오픈마켓, 뭐 요즘엔 네이버 스토어팜 이런 거 많이 하시던데 저는 그때는 뭐 그거 잘 몰라가지고 일단 이베이 좀 더 있어 보이는 글로벌로 우리나라 K 화장품을 팔아보자 이런 생각에 사업자 등록도 내고 이베이 스토어를 운영했어요. 그래갖고 실제로 약간 진짜 별거 아닌 전략인데 그냥 에뛰즈 이런 거 할인할 때 있잖아요. 그때 사다가 외국에 그냥 정가에 팔아서 마진 남기는 그런 구조로 했는데 이것도 좀 잘 되긴 했는데 좀 손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사고 팔고 하니까. 하여튼 이런 것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말고 이런 건 사실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뭐 사실 더 잘하려면 잘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거 말고 사실 원했던 거는 사실 뭐 주커버그, 스티브 잡스 이런 느낌의 약간 이런 IT 창업이어서 팀을 또 모아서 창업 동아리에서 이번에는 과외 중개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과외를 뭐 스카이 선생님들 대상으로 뭐 모아서 영상으로 중계하고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뭐 실제로 MVP라고 해서 따끔하게 서비스를 만들어서 돌리고 뭐 심지어 좀 상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뭐 엄청 잘 되진 않았습니다. 사실 이거를 창업을 제대로 해보자 하면은 뭐 고객이 그래도 몇백 명 되고 몇십 명 되고 뭐 투자도 받고 이래야 될 텐데 요건 뭐 상금도 얼마 안 됐고 그냥 사실 좀 많이 부족해서 이것도 결국 그냥 접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확장 가능성이 좀 적고 좀 다른 걸 준비해 봐야겠다 하고 하면서 든 생각이 이거 말고도 사실 좀 여러 개 해봤는데 공통적으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웬만한 아이디어 좀 그런 제가 꿈꾸는 좀 IT 쪽 창업 아이디어에는 웹이나 앱을 보통 필요로 했어요.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당연히 웹이랑 앱이 있죠. 뭐 다른 뭐 배달의 민족도 앱을 기반으로 하고 뭐 웬만한 아이디어, 웬만한 진짜 크게 될 뭐 엑시트하고 뭐 되게 돈을 많이 투자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는 그냥 이런 장사보다는 웹이나 앱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거를 하는 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대로 창업하려면 일단 개발을 좀 제대로 알아야겠다. 아까 되게 멋쟁이 사처럼 해서 얕게 배운 거 말고 좀 제대로 배워서 창업을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웹이나 앱을 구현할 정도로 개발 실력을 키우는 걸 목표로 삼고 이때부터는 좀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웹이랑 앱 쪽 개발하는 걸 좀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멋쟁이 사처럼도 운영진으로 참여하면서 교육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엔 그냥 교육생으로 들어가서 학생으로서 참여했었는데 사실 가르치면서 배우는 게 좀 더 많이 늘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가르치면서 배우려고 운영진으로 들어가서 선생님 역할을 하면서 지난 기수에 배운 거 가르치고 저도 그걸 통해서 배우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멋쟁이 사처럼 내에서 이번엔 팀을 꾸려서 만든 게 이 서비스입니다. 런치팅이라고 해서 되게 재밌는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홍보 영상에 사용한 영상인데요. 직장인들을 위한 미팅 서비스를 만들었었습니다. 앱이랑 웹 서비스를 둘 다 만들었었는데 이런 명함 인증으로 회원가입을 해서 약간 블라인드 앱 느낌처럼 점심시간에 그 미팅 그 소셜 데이팅 앱입니다. 한창 이게 또 엄청 유행할 때였어요. 소셜 데이팅이 시장이 엄청 폭발적으로 커질 때여서 트렌드에 맞춰서 점심시간에를 노려보자 해서 런치팅을 만들고 서비스를 해서 나름 잘 됐습니다. 뭐 이런 세팅하고 뭐 이런 기능은 다 갖추고 커뮤니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되게 열심히 해보자 해서 앱이랑 앱도 만들고 뭐 홍보도 엄청 하고 되게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 사업을 했었는데 이게 만든 팀이 일단 비전공자 6명이에요. 그 멋쟁이 사처럼 특성상 전공자가 많이 없어서 비율이 적어서 비전공자 6명이서 만들었는데 6개월도 안 걸렸어요. 사실 6개월도 안 걸려서 웹이랑 앱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웹이랑 앱 서비스를 저렇게 출시하는데 6개월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때 좀 많이 느낀 게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코딩을 아마 모르시는 분이나 뭐 되게 어렵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거의 존재를 좀 되게 약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API, SDK, 오픈소스 이런 게 진짜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레일즈 제가 이용했던 거는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처음 들어보시면 잘 모르잖아요. 이게 뭐냐면 기존에 누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 어떤 틀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뭐 조금만 내가 뭘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게 그냥 붙고 약간 이런 틀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거의 같은 개념인데요. 그래서 코딩이란 거의 갖다 쓰는 거다. 약간 거기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는 거다라는 느낌으로 되게 빠르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 바닥부터 당연히 기초부터 만든다면 어마어마하게 어렵겠지만 이런 프레임워크가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사실 되게 좀 재밌는 코딩을 깊게 몰라도 사실 복사 붙여넣기로 대부분 구현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짤이 있는데 이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질문 답변하는 사이트인데 여기 코드를 그대로 긁어와서 여기 내 코드, 마이 코드에 요 작업을 하는 게 코딩입니다. 사실 요게 코딩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유명하게 돌았던 짤인데 이 정도로 사실 복사해서 가져오는 게 끝이에요. 그래서 사실 6개월 만에 구현할 수 있었던 거고 되게 엄청 코딩을 몰랐을 때 C 언어 이런 것만 공부했을 때는 이게 너무 어렵다 이걸 언제 다 구현하지 했는데 사실 이거예요 코딩이. 그래서 일단 여기 들어오신 분은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러나 결국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이거는 사실 코드 때문에 뭐 망한 건 아니고 이게 창업이 이게 어려운 요소들이 많더라고요. 좀 제일 주된 원인은 아무래도 팀이 좀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사실 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5명은 그냥 약간 뭐 재미로 참여하고 취업 준비하고 이래서 뭐 진짜 잘하는 같이 한 개발자 뭐 네이버 가고 뭐 딴 데 어디 취직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팀이 사실 저밖에 없고 뭔가 그렇다고 사실 어디 대회도 많이 나가서 상금도 받았는데 그게 뭐 개발자를 고용하고 뭐 엄청 키울 정도로 받진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여기서 청산을 하자 해서 그냥 나머지 뭐 돈 남은 거 그냥 나눠 갖고 그리고 망했습니다. 결국 망하고 그래서 다시 그래도 창업에 좀 미련이 있어서 이건 좀 제대로 못 해본 것 같아서 그래서 창업을 일단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대학교는 이미 졸업을 했죠. 뭐 개발 그 창업 수업도 다 듣고 졸업하고 이제 돈은 없고 이제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지 아실 거예요. 대학생분들 있으시면 졸업하면은 사실 되게 마음이 불안합니다. 창업을 물론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당장에 먹고 살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일단 취직해서 돈을 버는데 좀 창업에 도움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해서 좀 그런 창업 관련된 내가 나중에 뭘 서비스를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위주로 지원을 했고 실제로 이런 창업 경험이 있고 어디 대회 수상하고 뭐 이런 상금 받고 이런 이력이 있으니까 확실히 좀 취직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런 창업을 해본 경험이. 그래서 그 다음에 입사를 한 게 라인의 글로벌 전략팀의 인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글로벌 전략이 뭐 하는 거냐면 그 컨설팅 조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내부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걸 만들겠다. 그래서 왜 만들어야 되냐 하면 뭐 이런 해외 뭐 시장이 이렇고 해서 수요가 이렇고 뭐 하여튼 요런 전략을 세우는 팀에 들어갔었습니다. 요것도 이제 나중에 제가 뭔가를 만들었을 때 전략 수립 이런 쪽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만들었는데 노잼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개발할 때는 이제 팍 만들어서 딱 만들고 서비스하고 이런 게 되게 재밌었는데 전략 기획은 그냥 하루 종일 PPT 만들고 막 이런 거라서 너무 지겹다. 개발자가 그 라인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뭐 네이버 라인 이런 개발자들이 주변에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옆에서 개발자분들이랑도 친해져서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개발 쪽 일이. 이게 개발자의 장점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연봉이 높습니다. 연봉이 제가 인턴으로 받았던 게 뭐 금액을 공개할 수는 뭐 공개되나? 하여튼 거기서 이제 월 50씩 더 줬어요. 인턴인데 같은 인턴인데도 개발자면. 그리고 정규직이면 그 연봉 500을 더 주고. 그러니까 그냥 기존 뭐 전략기획 어느 팀이든 개발자보다는 연봉이 무조건 낮았어요. 개발자는 연봉이 높고 이직이 엄청 자유로웠습니다. 거기 계신 분 중에 되게 라인에 그 조인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직을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회사를 한 4-5번 옮기신 것 같은데 옮길 때마다 엄청 연봉이 점프되면서 막 1000, 2000씩 올려가면서 계속
이직을 되게 자주 하시더라고요. 근데 IT 업계, 특히 개발자 특성상 이게 이직이 엄청 자유롭습니다. 사실 실력만 어느 정도 된다면 그냥 되게 그 공고 원하는 데도 많고 지원하면 되게 잘 갈 수 있고 해서 예, 연봉도 높고 이직도 자유롭고 그리고 코딩 제가 따로 창업하려고 엄청 공부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보니까 그냥 업무로서 코딩을 공부하면서 업무를 하는데 돈도 받는 거예요. 그만큼 돈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사기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강의를 구매해서 되게 그냥 집에서 막 엄청 열심히 하는데 돈도 안 주고 그냥 돈 쓰면서 공부하는데 이 개발자들은 그냥 코딩을 회사에서 직접 하면서 돈도 받고 실력도 늘리고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도 많은데 개발자를 하시는데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걸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이드 프로젝트로 뭐 웹이나 앱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걸로 창업해서 잘 되면 회사 때려치고 안 되면 그냥 회사에 있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요거를 하고 싶었는데 이거를 그냥 회사 다니면서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직업인 거예요. 개발자라는 게. 그래서 실제로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도 너무 좋아 보였고 그리고 창업을 만약에 이걸 개발해서 잘 됐다 해가지고 회사 때려치고 창업을 했어요. 근데 창업이 망한다. 그래도 재취업이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쌓아왔던 실력이나 뭐 오히려 창업 경험이 딴 데 지원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의 장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보니까 와 이거는 무조건 개발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라인 다니면서 이때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본격적인 또 취업을 위한 공부를 합니다. 이게 또 전혀 다른 게 아까 서비스를 만들 때는 그냥 뭐 복사 붙여넣기잖아요. 취업을 위한 공부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그 실제로 웹 앱 만드는 건 사실 복사 붙여넣기고 프레임워크 이용하는 건데 취업을 위한 공부는 또 따로 있습니다. 알고리즘 엄청 공부해야 돼서 알고리즘 테스트 통과해야 되고 뭐 이런 공부가 있는데 네. 요거를 또 엄청 열심히 하고 또 하여튼 취업을 위한 공부를 이때부터 라인을 다니면서도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가 되기로 하고 사실 뭐 엄청 길게 잡았어요. 한 2, 3년 공부해서 2, 3년 뒤에 개발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는데 좀 운이 좋게 좀 일찍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라인 그 인턴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한 2, 3개월 있다가 취직이 됐는데 그래서 LG CNS의 개발 직군으로 그때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녀보니까 당연히 뭐 상상했던 것만큼 좋진 않은데 그래도 되게 이런 장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연봉 다른 직군 비해 높고 이직 자유롭고 네,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개발자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Q&A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뭔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코딩을 아예 처음 접해서 되게 두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코딩은 사실 요거다. 복사 붙여넣기, 프레임워크 이용하는 거라서 이게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 뭘 만드는 데 있어서. 근데 또 취직이랑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직은 또 뭐 알고리즘 테스트를 보기 때문에 그걸 통과하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되고 요게 코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져다 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뭐 아까 요거 보여드렸는데 이게 널려 있어요, 진짜. 그래서 그 뒤에도 해볼 건데 인공지능도 그냥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도 내 서비스에 붙여넣으면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쉬운 게 코딩이다라는 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겁먹지 마시라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Q&A를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쉽게 코딩을 설명하셨는데 네네네. 아직도 감이 전혀 안 오네요. 코딩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네네. 거기 커피집에 있던 걸 갖다가 떼다 복사하는 네. 그런 개념이 네네. 그냥 와닿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런 이용될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2부에서 아예 영상에서 코드를 직접 가져오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그냥 이렇게 복사해서도 바로 쓸 수 있구나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2부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이나? 시간이 네. 바로 가도 된다고요? 네네. 네. 아니 네. 취직할 때는 되게 다른 게 사실 약간 좀 섞여 있기도 한 게 취직할 때는 알고리즘 테스트가 엄청 중요해요, 요즘. 그래서 사실 모든 기업이 거의 알고리즘 테스트를 보고 입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알고리즘 테스트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거의 뭐 최적 알고리즘을 설계해서 좀 뭐 효율성도 따져야 되고 되게 네, 그런 몇 가지 알아야 될 그런 주요 알고리즘 문제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얼마나 빨리 잘 푸냐, 약간 수능 느낌, 수능 수학 느낌처럼 되게 그걸 단기간 집중해서 연습해서 통과를 하는 게 사실 코딩 테스트고, 뭐 과제 전형 이런 것도 있는데 과제 전형은 그냥 기존에 했던 그런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런 기존에 저희가 창업했던 그런 경험들도 되게 좀 도움이 됐거든요. 뭐 서류를 작성할 때나 면접 볼 때나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했다, 이런 경험들도 이제 면접에서 녹일 수 있으면 좋고, 일단 1단계는 사실 코딩 테스트가 있어서 그걸 통과하려면 또 기존 그냥 서비스를 막 만들던 때와는 또 다른 공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네네. 근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저는 뭐 엄청 잘한다고 할 수는 없는데, 진짜 그 코딩 비전공자분들이 엄청 많아요. IT 업계에 계신 분들 중에. 그래서 뭐 네이버, 뭐 카카오 이런 데 계신 개발자분들도 사실 비전공자분들이 되게 많은 게, 특히 유명한 게 카카오가 아예 블라인드 테스트로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코딩 테스트부터 봐요. 일단 뭐 이름만 입력하고 이메일만 입력하고 코딩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만 그 다음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전공, 뭐 나이 아무 상관없이 코딩 테스트를 먼저 거치고 그 다음에 절차를 밟게 돼서 사실 전공 아무 관계없이 취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고리즘 공부하실 때 네네네. 어떤 사이트에서 보고 공부하세요? 저는 주로 프로그래머스 백준 이런 데 위주로 봤습니다. 프로그래머스의 알고리즘 그 유형 뭐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풀면서 블로그에 정리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백주는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거 같이 풀어보자 해서 하나씩 풀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기존에 네네. 하시던 전공을 어떻게 보면 접어두고 예. 예. 코딩의 길로 이어졌는데 약간 두려움이나 막막한 있었죠. 그 CJ 그만둘 때 좀 특히 그랬는데, 되게 좋은 기회여서 그걸 놓치면 아깝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래도 그냥 장점이 너무 많았어요. 요런 장점이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사실 그냥 더 공부를 오래 하려고 했어요. 2, 3년은 버리더라도. 사실 이거 라인 끝나고 국비지원 교육이라고 아예 그 나라에서 그 코딩 공부하라고 아예 6개월짜리 뭐 교육 과정도 있어요. 그것도 사실 등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려고 했는데 그 전에 운이 좋게 합격이 돼가지고 갔는데, 사실 되게 오래 잡고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사실 뭐 전공이고 뭐건 다 버리고 여기에 투입해도 이 장점이 훨씬 크겠다 싶어서 저는 여기에 결심을 아예 했습니다. 2, 3년 버려야겠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또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좀 간단한 문제인데 네네네. 코딩 테스트가 뭐죠? 코딩 테스트가 코딩 알고리즘을 얼마나 잘 짤 수 있냐를 보여주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길 이렇게 있는데 뭐 길의 최적 경로를 코드로 짜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길 뭐 최적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 뭐 써서 이렇게 하고, 이런 문제가 나와서 그걸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푸는 게 코딩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일단 1차로 보통 회사들에서 걸러서 그 이후부터는 뭐 면접 보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개발자로 여기 취직 생각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을 텐데, 개발자로 생각이 없으시다면 굳이 어려운 알고리즘 막 공부하시는 것보다 그냥 그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걸로 웹 서비스를 만들거나 뭐 이런 것만 하셔도 그냥 원했던 뭐 웹이나 앱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영상을 찍었는데 그게 뷰가 되게 잘 나왔습니다. 한 60만 뷰가 나오고 되게 좋았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약간 고정관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딩이 무조건 뭐 알고리즘 어렵게 C 언어 이런 거 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냥 웹이나 앱 서비스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굳이 그런 거가 필요가 없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면 근데 어떻게 쉬는 시간을 갖고 할까요? 아니면 바로 진행을 할까요? 바로 진행할까요? 알겠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시고.